오늘의 영화는 트위스터스, 2024년에 정의삭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1996년에 트위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뭔가 세기말적인 느낌이 있어서 재난 영화들이 엄청 많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단테스 피크, 볼케이노, 아마겟돈, 딥임팩트 대충 생각나는 게 이 정도 되는데 트위스터는 약간 그 중에서도 스케일은 좀 작았던 영화로 기억을 해요.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었고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그 토네이도의 젖소가 날아가는 그 장면만큼은 기억할 정도로 은근히 아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28년 만에 후속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온 후속작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스토리에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배경이라든지 설정이 조금씩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토네이도 측정 기구 이름이 도로시인 것도 트위스터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죠. 이 도로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좀 재밌는데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이름인 도로시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영화를 보면은 도로시와 토토가 토네이도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집재로 토네이도에 휩쓸려 버리죠. 그리고 그대로 오즈의 나라로 날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토네이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도로시의 이름을 토네이도 측정 분석기에 갖다 붙인 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씬에 얽힌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쩔 줄 모르던 도로시와 토토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 동물들이 막 날아가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전거를 탄 여자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을 배경으로 하늘을 나르는 그 명장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트위스터였기 때문에 후속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보니까 감독이 정의삭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의삭 감독은 미나리로 되게 유명해진 감독인데 블록버스터 영화와 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잔잔한 영화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나오는 평들을 보니까 되게 좋은 작품이고 평점도 되게 높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우선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 먼저 글렌 파월이 나옵니다. 일단 배우가 정말 잘생겼고 전형적인 미국 미남처럼 생겼는데 특히 웃을 때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능글맞은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유독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탑건 매버릭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떴는데 그 영화에서도 약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능글맞은 역할로 많이 이제 유명해졌죠. 이번 트위스터스에서도 조금 비슷한 역할입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톤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능글능글하면서 근데 또 뚝심이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앤서니 라모스가 출연을 했는데 이 배우는 일단 최근에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에서 주연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뮤지컬 영화 인더 하이츠에서 주연으로 또 나왔었고요. 원래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중에 해밀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메인 캐스트로 꽤 나왔었고 아마 그때 린 마누엘 미란다랑 인연이 생겨가지고 인더 하이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황정민 닮은 꼴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배우 작품을 한 3편 정도 봤는데 이 배우는 일단 그 특유의 라틴 억양이 조금 매력적이고 쉰 목소리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이번 트위스터스에서는 좀 안 어울렸다는 거죠.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좀 찌질한 역할인데 뭔가 좀 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주인공이랑 조금 비주얼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주인공은 데이지 에드가 존스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배우의 작품을 한 개도 본 게 없거든요. 트위스터스가 처음이었는데 보고 든 생각은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전형적인 미국 미인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되게 화면을 보는 동안 글렌 파월이랑 둘이 잡힐 때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제 영화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영화는 재밌습니다. 재미있는데 포인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 영화를 볼 때 재미를 어느 포인트에 가져가야 되냐 이게 제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화면적인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 때문에 도시나 건물이 무너지고 지형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시각적인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을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보는 느낌 여기서 얻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재난 안에서 인물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것을 보는 재미가 또 있고요. 트위스터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포인트에 조금 더 치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재난 영화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장면의 재난 씬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 기준으로 봤을 때 중반부쯤에 나올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난 씬에서도 뭔가 넓은 스케일보다는 인물의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주인공들의 처한 상황을 좀 더 깊게 잡아준다거나 스케일적인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없는 장면들은 또 의외로 괜찮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토네이도가 평지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화씬도 되게 넓게 탁 트인 공간,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넓은 평원 같은 데서 찍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장면에서도 화면이 주는 멋있음이 좀 느껴집니다. 그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로케에서 담아낸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엄청 떨어진다 이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인데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정의삭 감독의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삭 감독 스타일이 좀 멀리서 관조하듯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미나리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이 트위스터스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새로운 맛은 아니다.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고 어떤 장면에서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겠지라고 하면 그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전개가 이어져요. 뭐 여주인공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위로해 주겠지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원래 아는 맛이 맛있고 클리셰가 괜히 클리셰가 아니듯이 잘 만들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부함을 느낄 수 없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쯤에는 조금 벅차오르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종합적으로 되게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인데 어떤 기대를 하고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이 갈릴 것 같습니다.